해운대의 12억 아파트도 반토막.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끝났구나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이런 신문이 나오죠. 이제 지방이네요. 지방. 부산 해운대도, 대구의 강남도 반토막. 그야말로 아우성하면서 시장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들이 이런 게 많잖아요. 요즘은 유튜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언론을 100% 신뢰하지 않고 언론이 어떻게 약간의 기술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자극하는 헤드라인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해석해주는 어떤 매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언제 나왔죠? 어제 나온 신문이네요. 해운대 반토막이라고 하면서 해운대의 12억 아파트도 반토막, 지방의 경매 유찰이 쓰나미처럼 일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운대 12억 아파트 이러면서 이름은 말 안 해줘요. 좀 말하기는 좀 그랬나 봐요. 해운대구 더블역세권, 해운대구 더블역세권이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7억 낙찰, 감정가의 58% 수준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만큼 시장이 안 좋고 이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공포감을 조성하죠. 근데 이게 지금 11억 9천 58% 7억이 낙찰됐다. 찾아보니까는 요 아파트더라고요. 요거 해운대 센텀 두산 위브 581세대. 이게 위치가 우동에서 아주 좋은 데는 아닙니다. 아주 좋은 데는 아니에요. 좋은 데는 아닌데 여기 보시면은 낙찰가가 7억대에 낙찰이 됐고 7억 200만에 낙찰됐죠. 11억 9,400만 원. 그러니까는 이 아파트 맞죠. 예, 그리고 유찰이 여러 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가격들을 보면은 감정가가 11억 9,400만 원이고 지금 매매가 11억 3천인데 7억에 거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2021년도에 11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실제로 보면요. 호가들이 지금 요 아파트거든요. 호가들이 하한선이 8억이고 상한선이 8억 6천이에요. 2024년도에는 이거는 진짜 싸게 분양된 건데 지금 보면은 11억대가 아니라 그냥 KB부동산 시세 대비해서 8억 2,500에서 8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너무 많이 가격들이 떨어져서 낙찰이 된 게 아니라 적정 시세에서 적정 비율만큼의 시장에 하락되어 있는 시장의 상황만큼만 떨어져서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이 언론에서 보여주는 거 보면은 반토막이 났다. 그야말로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늘 얘기했지만은 이게 부동산이 끝났구나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 이제 시작점이라고. 왜 그 근거냐? 제가 앞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남이라든지 상급지들이 뭔가 수요자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니까는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이 해운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반토막 났다라는 걸 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반토막이 난 게 아니라 그냥 시세만큼 하락해 있는 만큼의 가격으로 돼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는 것들을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끝났구나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용기가 필요하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부산에서 상담하신 분들을 느낀 게 두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려고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분들이 나중에 많은 승자들이 많을 겁니다.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뭐 경기도도 그렇고 대부분이 2020년도와 2021년도가 가장 많은 오르는 시기라고 생각하지만요. 안 그렇거든요. 예전에 뭐 지방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서 2013년도까지가 언제죠? 2020년, 2021년보다 올라가는 폭들이 훨씬 컸습니다. 비율 자체가. 근데 이제 먼 과거에 있으니까는, 그리고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그 당시에 쌌기 때문에 체감 자체가 지금 현재가 더 많이 올랐고 더 많이 빠진 걸로 저는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시기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반토막 났다, 50% 빠졌다라는 언론들의 하나의 거래 혹은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그것들을 보편화로 확정시키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끝났구나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용기가 필요하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을 함과 더불어 앞으로 미래가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석을 잘 하고 가야 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가양 등촌동 신내에 재건축 밑그림을 그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서울시의 재정비 용역을 발주를 하고 준공 30년이 지나서 정비의 필요성은 있는데 용적률 높고 사업성은 낮아서 노후도시 특별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그냥 재건축을 1차적으로 시행할지 이런 걸 결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양동 등촌 신내 이런 데는요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와 비교해 볼 때 용적률이 높거든요. 대지 지분이 작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업들이 본격화되지 못했습니다. 재건축이.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노후화된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사업성을 올려주고 그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양, 등촌, 신내 등의 재건축의 밑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요 동네거든요. 가양, 그 다음에 등촌. 여기입니다. 여기 요 동네 여기 보면은 용적률 한번 보면은 용적률이 다 높죠. 219%, 248%, 269%. 여기 있는 가양 성지라든지 뭐 요런 지역들도 보면은 전부 다 높습니다. 그래서 요런 여건들을 조금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일자리가 가까우니까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내는 조금 아쉬워요. 시기적으로는 좋지만은 이 아젠다가 들어와도 조금은 아쉬운 동네예요. 근데 가양 등촌은 9호선 연결되고 일자리가 좀 많아지고 일자리가 이미 많아진 상태이고 그리고 이게 물건까지 바뀐다고 하면은 여기는 되게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바뀌는 그림들은 뭐 어르신들이 들어가면은 좀 불리하겠지만요. 젊은 분들이 좀 유의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도심에 아주 오래전이죠. 60년대 도심이 과부하가 되고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거를 좀 개발을 해서 다른 데로 이 인구를 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강남입니다. 강남 소초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의 강남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강남이 또 포화 상태가 되니까 또 어디에 밑그림을 그렸죠? 분당에 그렸습니다. 그 분당에. 그래서 분당에 그려가지고 분당도 이제 활성화가 되었어요. 90년대 이제 들어서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분당이 이제 들어섰는데 지역들이 노후된 데가 너무 심각하게 노후된 데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도심입니다. 다시 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심도 어떻게 했느냐? 이명박 정부 때 재정비 사업 중에서 재정비 촉진지구 특별법에 의해서 뉴타운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구축들을 신축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신축화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 또 어디가 노후화됐을까요? 강남이 노후화됐습니다. 개포가 노후화됐고 대치동이 노후화가 되고 있고 압구정이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진행된 데가 어디냐면은 개포동입니다. 개포동의 신축들이 지금 짱 많이 들어섰잖아요. 옛날에는 개도 포기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개도 포르쉐를 탄 동네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신축들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또 어디가 노후가 됐느냐? 이제는 분당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도 선도직으로 지정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있죠. 그러면서 가격들이 또 움직이고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고 도는 가운데 노후된 지역들이 영원히 노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순환 중에서 기회와 호재가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그런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데가 가양, 등촌, 신내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가양하고 등촌은 같은 동네잖아요. 근데 이제 신내 같은 경우는 여기 중랑구 쪽이거든요. 중랑구. 여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는 요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 봉화산역하고 신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호재가 많이 없고 호선 자체가 일자리로 연결하는 호선들이 조금은 아쉬워요. 다만 여기도 뭐가 좋냐? 지금 기준에서는 시기적으로 가격이 조금 싼 아파트들이 조금은 있는 거죠. 여기 단지를 보면은 뭐 시기적으로 가격들이 요거는 218세대밖에 안 되는 세대수 많은 걸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시세가 보이네요. 시세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요거에 대한 시기적 호재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가양하고 신내에서 향후에 발전해서 일자리와 연결성이 좋아지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가양과 등촌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밑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지금 당장 와닿지는 못할 건데 생애 주기상 20대, 30대, 20대들이 또 투자를 좀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가양 쪽이 한 등촌동 쪽도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자리하고 가깝고 지금 이런 밑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밑그림이 완성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도 가격적인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보신 것처럼 반토막 요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밑그림을 그리는 지역을 이 이슈를 어떻게 이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TX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줄 알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용해 보니까 좋잖아요. 근데 앞으로 언제 더 좋아지냐? 삼성이 뚫리면은 정말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보면은 신세계라고 얘기 많이 해요. GTX 저는 아직 못 타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직접 타본 사람이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그 호재로 인해서 가격들이 많이 빠진 지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수요자가 이것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게 좋네라고 인정이 되면요. 이게 또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항상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입 단계이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이슈가 되면서 땅의 가격에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라서 80년대에 조성된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조금 별로였지만 사업성이 안 나오죠. 용적률이 높아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공공의 입장에서 조금 정비 차원에서 요거를 재정비 용역을 곧 발주한다. 그리고 발주에 대한 부분의 결과가 나오면은 요걸로 또 발표가 있을 때 시장이 좋으면은 그거와 맞물려서 땅의 가치들이 조금은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부정적인 걸 보지 말고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거여 마천 뉴타운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다라고 하거든요. 거여 마천 2구역, 마천 2구역이 41층짜리 1700세대 가구 초역세권이죠. 이걸로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이 마천 2구역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촉진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재개가 되어서 이제 촉진구역으로 다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송파 강남 쪽에서 유일하게 재개발이 있는데 그 재개발이 어디냐? 마천입니다. 거여 마천. 이게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지만요.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재개발은 노후된 인프라,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인프라가 영 엉성해요. 그런 데는 이제 재개발을 하는 거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로나 이런 인프라는 좋아. 근데 건물이 노후되었을 때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뉴타운이잖아요. 이제 이 노후 밀집된 지역들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촉진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요것들을 뉴타운, 미니 뉴타운 형식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마천, 거여 마천이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 중에서
대부분 강남은요 재건축으로만 진행을 했지 뉴타운 형식이 없습니다. 그 유일한 뉴타운이 어디냐? 거여 마천입니다. 근데 거여 마천이 그러면은 좋은 동네냐? 옛날에 저는 여기에 많이 갔습니다. 정말 안 좋은 동네고 정말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땅의 가치는요. 좋은 인프라와 좋은 주거 여건이 그래도 송파라는 브랜드의 결합이 될 때 그 꼬리에 있을지라도 그 가격들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여 마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뭐 진짜 송파 잠실처럼은 아니지만은 보십시오. 이런 30평대가 16억 이런 식으로 거여 마천에 있는 뉴타운들이 이런 식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요 지역이 이제 2구역이죠. 이 구역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의 변화들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응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 송파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송파라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은 여기 잠실하고 신천 쪽 요쪽들이 이제 다 신축으로 바뀌죠. 싹 다 바뀌고 일단 기존 아파트들 30억을 찍었죠 리센트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개포동을 앞지르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되게 핫합니다. 토지거래하고 해제된 이후에 여기가 제일 뜨겁죠 사실은. 제일 뜨겁죠. 여기가 제일 뜨겁습니다. 그 다음이 어디냐? 요런 여기 어디냐? 오금동.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뜨겁죠. 이제 입지론 좋죠. 그 다음에 어디냐? 요런 가락동, 문정동, 가락동. 그 다음이 거여 마천이거든요. 거여 마천도 이런 촉진지구로 개발이 되면서 가격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락동 같은 경우도 헬리오시티가 들어오면서 가격적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동네는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본동, 가락 이동 쪽에 있거든요. 여기에도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재건축으로 일어납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응용해서 보셔야 됩니다. 거여 마천이 좋네라고 하면은 거여 마천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가락동도 입지는 더 좋은데 괜찮네. 송파네, 브랜드가 송파네. 비록 꼬리보다는 좋고, 그냥 꼬리보다는 조금 더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속도가 있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쪽이 학군도 좋고 나쁘지 않거든요. 잠실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런 지역도 틈새로 살펴보는 것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과거에 시장이 안 좋았던 걸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체감 시세랑 미래 시세는 차이가 있고 적정 시세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가들은 올라가는 상급지가 있고 그리고 시장은 안 좋아서 시장이 그래도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게 일시적이고 반대급부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지만요.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통화량이 팽창합니다. 우리의 인내심의 문제지 시장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시장은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그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용기로 산 사람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중에서 부정적으로 뭔가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요런 신문들 보고 큰일 났다. 뭐 이제 상급지도 반토막 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게 아니라 요렇게 호재들이 있을 때 이 호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것들에 대한 이슈를 따라서 우리가 근시안적인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투자의 관점들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반면에 그럼 모든 입지들이 다 완벽하게 좋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해입니다. 모든 지역이 아니라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세권의 효과 실종 이천 안성 아파트값 뚝이라고 했는데 이천이 반세권이죠. 예, SK 하이닉스가 있죠.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도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는 아무리 가격들이 많이 빠지고 공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기회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공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올라는 가겠지만은 수요자들이 굉장히 작게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격의 변화를 보면은 뭐 안성 같은 경우도
뭐 한번 볼까요? 공도가 그래도 제일 낮거든요. 근데 20평, 30평대를 보면은 뭐 가격들이 오르긴 올랐죠. 2억 4천 됐다가 1억 9천 됐다가 3억 최고가 찍었다가 다시 지금 2억 6천 됐다가 이런데 여기는 수요자가 작아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도가 제일 좋은 데라고 할지라도 이쪽 지역은 한계가 있죠. 수요자들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모든 집들을 다 그냥 기회로 보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불공평하게 반응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입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입지가 수요자가 많다는 곳만 우리가 이런 진보의 폭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